자, 네 번째 단어, 굉장히 이상하죠? ZZZ입니다. 세 가지의 Z가 한꺼번에 있고요. 세 가지가 있을 때도 있고, 네 가지가 있을 때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의 의성어예요.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ZZZ는 그럼 어떻게 읽느냐? 네,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ZZZ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요, 쿨쿨쿨 드렁드렁. 네, 바로 그 소리가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ZZZ 그럽니다. 잠자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ZZZ로 표현을 한다. 근데 알파벳 Z를 쓰는 이유는요, 잠잘 때 내는 숨소리나 약간의 코 고는 소리가 마치 이 알파벳 발음에 ZZZ를 연속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야말로 그 왜 코를 골 때요, 그런 소리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파벳 Z 소리하고 똑같다. 네, 그러니까 이 Z는요, 입술 양 끝을요, 양 옆으로 당기고요, 윗니와 아랫니는 거의 맞닿을 정도로 한 후에 공기를요, 이와 혀 끝의 중앙 사이로 공기를 새어나가게 불면서 성대를 울려서 발음하는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간질간질하게 떨리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때 그 잠을 자는 표현을 ZZZ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왜 키읔키읔이나 히읗히읗처럼 표시하는데, 이것처럼 ZZZ도 그 소리에 가까운 알파벳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네, 나중에 지금 뭐해? 그러면 만약에 카톡으로 나 자고 있어 라는 긴 문자를 보내기 귀찮으시면 ZZZ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네. 네, 재밌는 거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나 자고 있는 중 그러면 건드리지 마, ZZZ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쿨쿨 드렁드렁, 네, 그렇게, 네, 나는 소리를 표현한 영어가 바로 ZZZ. 네, 네 번째 단어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어는요, 꽤 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우리들 수준에 맞겠죠. 자, ZOO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은요, zoo라고 읽어요. zoo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단어를 원래 따로 빼려다가요, 지금 이렇게 뒤에 있는 단어와 합쳐져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고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ZOO 여기까지 딱 끊어서 읽으시면 하나의 단어가 돼요. 그게 뭐냐면 zoo라고 읽으시되 동물원이라는 뜻입니다. zoo는요, 동물원이에요. 네, 그리고 KEEP는요, keep이라고 하죠. keep은 지키다, 뭔가를 유지하다, 계속해서 뭔가를 하다라는, 네, 그런 뜻이고요. ER이 붙으면 ra고 해서, 네, 사람이나 그런 사물, keep을 해주는 사람 또는 동물 또는 뭐 기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동물원을요, 계속해서 뭔가 유지를 시켜주는 사람, zookeeper, 네, 동물원의 사육사가 되겠습니다. zookeeper 읽어보실까요? zookeeper. 이 보통 이 zookeeper는요, 동물을 보살피고 기르는 직업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동물원 하면은요,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동물 농장에서 일하면서 가축이나 승마용 말 같은 어떤 산업용 동물을 맡는 직종이나 애견 훈련소 같은 데에서 일하는 종사자도 zookeeper라고 해요. 보통 그 원래 아득한 옛날부터 있던 동물원 관리인들, 이 zookeeper들은요, 그냥 동물을 대충 먹여주고 청소하는 일이 보통이었었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이 동물에 대한 온갖 연구 및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는 인식도 커지면서 이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게 되고요. 동물들의 몸값도 오르면서 zookeeper들도 상당한 전문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죠. 네, 최근 들어서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zookeeper에 지원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꽤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 추천해주는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 단어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zookeeper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동물원 사육사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zookeeper 이렇게 나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단어 zookeeper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단어는요, zeus입니다. 만약에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단어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zeus는 어떤 인물의 이름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읽냐면 제우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제우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 곧 제우스입니다. 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중의 신, 네, 그 사람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종교적인 걸 떠나서요. 네, 우리나라든지 전 세계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고요. 네, 그 이야기를 모르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제우스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주인공이 바로 이 제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우스는요, 번개나 비, 그런 기상현상을 주재하는 신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고요, 왕권이라든지 사회적 위계 질서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제우스가 모든 신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세상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제우스가요, 아주 여자를 밝히는 호세칸입니다. 네, 그 부인의 이름이 헤라 여신인데요. 그 헤라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여신이나 인간 여성, 네, 그리고 뭐 님프, 요정들까지도 차례대로 어울리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우스의 측면은 우주 만물은 바로 이 제우스의 힘과 질서와 정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고, 우주에 바로 이 제우스의 힘과 질서와 정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 네, 그 정도로 대단한 그런 신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제우스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고 영어 표현으로는 Jupiter 이라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주피터라고 그러고요. 그리스어로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피터라고 했을 때 제우스 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 그 외 우리 태양계의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 중에, 네, 목성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또 주피터예요. 네, 그래서 그 뜻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태양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도 또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네, 제우스에 대한 소개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루할 때마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제우스 신에 얽힌 재미있는 신화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 읽고는 못 견디실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자, Z로 시작하는, Z로 시작하는 여섯 번째 단어 뭐라고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영어로는 주피터.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하죠, 그쵸? 자, 일곱 번째 단어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ZONE로 끝났어요. 마지막 E는 읽지 않겠죠. 그럼 앞에는 ZON만 읽으시면 바로 zone이 됩니다. zone. 네, 우리말 표현으로는 그냥 존이죠, 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구. 그러니까 우리 별의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정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파출소 보면 지구대라고 보이시죠?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네, 뭐 범죄 지구, 뭐 이런 거, 그런 지구를 얘기를 하고요.
구역이나 지대의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영어 단어입니다. 이 zone이라는 단어를 왜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요. 우리가요, 길을 갈 때마다 건너시잖아요. 찾기를. 그때마다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zone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을요,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school zone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지구다, 학교 구역이다, 학교 지대다 라는 표현을 zon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거를 한국어로 그냥 school zone 그럽니다. 예, 속도를 줄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school zon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 바로 zone이에요. 그 영어 단어가 zone이다. 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만약에 school zone이 뭔지 몰랐다 그러면 네, 반성하셔야 돼요. 네, 영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zone은 우리가 보통 school zone에서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 zone이라는 영어 단어가요, school zone에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silver zone도 있어요. silver zone. 네, 노인분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니까 실버 존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경로당이나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실버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주정차가 금지되고요. 차량 운행 속도는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 스쿨존이나 실버존은 다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구역이나 지역을 얘기한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 존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보실 수 있었는지 그냥 무심코 지나셨을지도 모르는 영어 단어 존이었는데요. 이것 말고도요, 이 실버존 말고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리지 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는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시골이라든지 이럴 때 막 그 시골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지역에 그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차들이 속도를 내다가 그 마을 주민들을 자꾸 치고 나가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빌리지 존도 있다라는 사실. 네, 그러니까 존은 세 가지. 스쿨 존, 실버 존, 빌리지 존.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빌리지 존은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스쿨 존과 실버 존에서 존이라는 단어를 꼭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